우리 아버지는 에팔레치아 산맥 아주 깊은 곳에서 자랐어. 오후만 돼도 나무들이 해를 꿀꺽 삼켜버리고 길은 끝을 보여주기 싫다는 듯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는 그런 외진 곳 말이야. 아버지는 그곳을 벗어나려고 정말 피땀 흘려 일했지. 말 그대로 피가 터지게. 대학에 가고 어머니를 만나서 몇 개 주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어. 아버지는 자기가 떠나온 곳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했어. 그냥 애 키울 만한 곳은 못 된다 라고 말할 뿐이었지. 부모님이나 형제들하고도 몇 년간 말도 안 섞었어.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께 손녀가 있다는 걸 알려준 건 아버지의 오랜 친구 중 한 명, 클라이드라는 아저씨였던 것 같아. 그날 이후 편지가 오기 시작했지. 처음엔 짧고 정중했어. 꼭 다른 세계에서 기어나온 듯한 글씨체였지. 그러다 가끔 전화도 왔어. 엄마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 한 번은 목구멍에서 억지로 말을 긁어내는 소리 같아 라고 말하시더라. 나는 5살이 되어서야 그분들을 처음 만났어. 그해 여름 부모님은 둘 다 휴가를 내고 산으로 차를 몰았지. 여행 초반은 즐거웠어. 간식도 사 먹고 세상에서 가장 큰 흔들의자 같은 이상한 길가 박물관에도 들렸지. 하지만 길이 점점 꼬이고 좁아지기 시작했어. 공기도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고 나무들이 더 바싹 다가붙어서 마치 숲이 우리랑 같이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지. 광고판도 주유소도 휴대폰 신호도 없었어. 오직 나무와 산뿐이었지. 마침내 아버지의 고향에 도착했지만 마을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랬어. 사실 산기슭에 오두막 몇 채가 서로 몸을 웅크리는 것 같이 모여있는 게 전부였거든. 꼭 무언가로부터 숨어있는 것처럼 말이야. 아버지는 그곳의 모든 가족이 어떻게든 친척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때의 아버지의 말투는 그 나이대의 나조차 속을 메스꺼리게 만들었지. 하지만 내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은 건 뼈였어. 어딜 봐도 뼈였지. 문 위에는 사슴의 골이 박혀 있었고 창문 위에는 사슴불이 장식되어 있었으며 뼈들을 엮어 만든 풍경은 바람에 부드럽게 달그락거렸어. 다람쥐, 너구리, 토끼 같은 작은 뼈들은 구슬이나 단추, 작은 조각상으로 깎여 있었지. 아기 딸랑이에도 뼈가 들어있었고 어떤 남자아이는 이빨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만지려고 손을 뻗자 아버지는 단순히 꾸짖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겁에 질려서 소리쳤어. 만지지 마. 그날 오후 늦게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밖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 그 목소리들이 따뜻한 공기를 타고 내게 흘러들어왔지. 얘가 이런 일을 엮이지 않게 하려고 마을을 떠난 거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 이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그 소리, 꼭 경고처럼 실려오던 그 느낌만은 기억나. 우리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 엄마는 원래 할머니 댁에서 며칠 자기로 했었다고 말했지만 저녁 식사 직전에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차에 태웠지. 아버지가 뒤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거기서 기다렸어. 마침내 아버지가 나왔을 때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나는 10살이 될 때까지 그분들을 다시 보지 못했어. 아버지는 형에게서 전화를 받았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나의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어. 아버지는 장례식 때문에 고향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같이 데려가 달라고 졸랐지. 아마도 뭔가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고. 엄마는 이미 이게 실수라는 걸 안다는 듯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적극적으로 나를 막지는 않았어. 길은 똑같아 보였지만 이번에는 더 무거웠어. 마치 산이 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장례식은 할머니 댁 오두막 뒤편 공터에서 열렸어. 교회는 없었고 그냥 거친 나무 상자 하나랑 속삭이는 사람들 뿐이었지. 아버지와 형제들은 뿌연 액체가 들어있는 주전자를 돌아가며 마셔댔어. 그 냄새는 코를 찔렀고 시큼하고 톡 쏘는 맛 아래 뭔가 다른 것, 금속성 같으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났지. 장례식이 끝난 후 어른들이 술을 마시며 슬픔을 나누러 간 동안 나는 사촌들의 오두막에 머물렀어. 사촌들은 모두 3명이었고 전부 남자아이들,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 사촌들은 시간을 때우려고 내게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리고 그중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들은 그걸 뼈먹는 자라고 불렀지. 산보다 더 오래된 악마인데 길 잃은 사람들의 영혼을 먹고 산대.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 같을 때도 있고 엄마가 집으로 부르는 소리 같을 때도 있다고 했어. 자기가 죽인 것들의 가죽이랑 뼈를 걸치고 달이 너무 밝아서 믿을 수 없는 밤에는 숲을 헤맨다고 했지. 만약 숲에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미 그의 것이 된 거래.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사촌 중 하나가 나를 힐끗 보더니 중얼거렸던 걸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쟤, 그놈 눈을 가졌어. 물론 내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지. 그날 밤 사촌들이 잠든 지 한참 후에 나는 밖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어. 목소리였지. 내 이름을 불렀어. 처음엔 부드럽게.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가깝게. 이리 나오렴, 아가야. 무서워했어야 했는데 내 몸은 그냥 저절로 움직였어. 오두막에서 살금살금 나와 차갑고 축축한 공기 속으로 맨발로 나섰지. 나무들은 꼭 숨쉬는 것처럼 흔들렸고 달빛은 빽빽한 가지와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었어. 나는 나무들의 속삭임을 따라가다가 움직임을 봤어. 빽빽한 나무줄기 사이에 어떤 형체, 검은 털로 뒤덮인 무언가였지. 처음엔 곰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똑바로 서 있었어. 털은 축축하고 검었으며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몸 형태가 이상했지. 너무 길고 너무 날카로웠어. 뼛속까지 시리도록 익숙한 구리 냄새. 역겨울 정도로 달콤하면서 동시에 썩는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지. 한 줄기 달빛이 그 형체를 비췄고 나는 그게 사람처럼 보이는 걸 알았어. 날것에 곰가죽을 걸치고 피로 번들거리고 있던 남자였지. 뼈와 이빨로 엮인 줄들이 목이랑 손목에 걸려 있었어. 얼굴은 붉게 칠해져 있었고 입은 너무 날카로운 이빨 주위로 검게 물들어 있었지. 그리고 그 피는 그의 것이 아니었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공기 냄새를 맡더니 나무 사이로 사라져갔어. 내 안에 무언가가 그를 따라 밤속으로 가고 싶어 했지. 길이 있었어. 달빛을 반사하는 어둡고 번들거리는 길. 그가 다가왔던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지. 나는 그 길을 따라 다른 오두막으로 갔어.
문은 열려 있었고 주변의 침묵은 숨막혔지. 문지방을 넘어서 바닥에 붉은 발자국을 본 기억이 나. 그리고 시체들을 봤지. 여자 1명, 아이 3, 노인 1명. 여자의 목은 사라져 있었고 머리는 얼마 안 되는 살점과 근육으로 간신히 붙어 있었으며 얼굴은 눈을 크게 뜬 채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어. 아이들은 누더기 인형처럼 찢겨 있었지. 끔찍하게 부서진 작은 인형들. 노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배는 찢겨 열려 있었고 장기가 무릎 위로 쏟아져 나와 있었어. 그 진한 냄새에 눈물이 저절로 나왔지. 바로 그때 나는 느꼈어. 내 목덜미에 느껴지는 따뜻한 숨결. 느리고 축축하고 꾸준한. 나는 천천히 돌아섰어. 그리고 나는 방금 내가 보고 있던 죽은 노인과 똑같은 얼굴을 마주했지. 하지만 내가 본 얼굴은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 인간이 태초부터 길러온 본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어딘가 불안했지. 곰털을 입은 남자가 바로 내 코앞에 서 있었어. 그의 눈은 죽은 물고기처럼 흐리고 회색이었지. 그의 깜빡이지 않는 시선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살펴보더니 천천히 축축하게 입술을 늘려 미소 지었어. 그는 그의 이빨이 내 목의 연약한 피부에 스칠 때까지 몸을 기울였어.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었지. 거의 웃음소리 같았어. 그리고 나서 그는 뒤로 물러나 피로 번들거리고 있는 한 손으로 내 뺨을 감싸고 속삭였어. 참, 정말 순수하구나. 축축한 자갈 같은 목소리로 그가 속삭였지. 그는 내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어. 길고 구부러진 턱뼈와 이빨이 꿰어진 작은 가죽끈이었지.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공허하고 목이 매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더니 나무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 나는 그가 나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거기 서서 지켜봤어. 그의 숨결이 아직도 목덜미에 느껴지는 것 같았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사촌들의 오두막에 돌아와 있었어. 아버지가 나를 흔들어 깨우며 떠난다고 말했지. 그리고 내 손에는 그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어. 아버지는 나중에 길 아래 살던 가족 중 하나가 동물에게 당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몇 년 뒤 그 일에 대해 물었을 때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았지. 그냥 다시는 거기로 올라가지 마라. 절대로. 라고 말할 뿐이었어. 나는 아직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 가끔 밤늦게 나는 그걸 목에 걸어봐. 길고 날카로운 이빨과 뼈가 목을 누를 때면 그때 그의 숨결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거든. 그리고 밤에 바람이 불면 맹세컨대 숲속 나무들 사이에서 그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가끔은 그 소리를 따라가고 싶어져. 그는 아직도 내가 순수하다고 생각할까? 마룻바닥 아래 숨겨둔 누가 봐도 사람의 것인 갈비뼈, 이빨 상자는 물론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내 식욕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내 피에 흐르는 본능 같은 거니까. 그래, 나도 그 남자처럼 살 수 있겠지. 순수하게, 공허하게, 그리고 정말 달콤해.